우리 또 오랜 기간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무사히 잘 마무리된 의뢰인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의뢰인분의 후기를 보면서 저도 지난 이제 소송 과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의뢰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다음에 의뢰인분을 통해서 들었던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 의뢰인분은 사실 결혼할 당시부터 좀 이제 가족의 우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남편분이 나이도 10살이나 많지, 또 좀 연고 없는 타지에 가서 이제 신혼생활을 해야 되지. 게다가 이제 시어머니를 주중에는 모시고 남편은 이제 주말에 오는 방식의 그런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 이제 고생스럽겠다 싶은 이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뭐 예를 들어 성적표를 갖고 와보라고 한다거나 성적표를 어떻게 검색했는지 뭐 이미 파악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너는 뭐 공부는 했냐 이렇게 이제 혼인생활 시작 자체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죠. 근데 이제 의뢰인분은 그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남편도 나이는 많지만 그만큼 자상하고 넓은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간혹 이제 반대하는 조금 이제 탐탁지 않은 결혼하셨던 분은 더 그런 힘든 점은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잖아도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더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말하나. 이러면서 좀 혼자 삭히시고 자료도 저 사람 또 왜 이래 뭐 어디 써놓기라도 하든 뭐 녹음을 해놓기라도 하든 뭐 사진이라도 찍어놓든 이런 증거 같은 것도 좀 혼인 당시에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도 문제고 상대방 당사자도 문제고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독단적이고 왜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어떤 폭언을 하고 막 물건을 막 탕탕탕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수년을 계속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뭐 이모님 이렇게 좀 아이 돌보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가사일도 도와주시는 분이 아휴 내가 좀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다. 그 결혼 이거 계속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옆에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맨날 당하기만 하고 불쌍해 보였겠죠. 아이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편분의 그런 폭력적인 게 결국에는 좀 폭발을 해서 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의뢰인분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는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아이를 때리다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 면전에서 그렇게 의뢰인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결국엔 극단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결국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이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저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친정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친정에 갔을 때 그 가족의 진술이 이래요. 아이가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리고 의뢰인분이 뭐 머리가 막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정말 혼이 나간 것 같은 상태로 친정에 갑자기 왔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뢰인분이 초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양육, 그리고 또 재산이 상당히 중요하죠. 양육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불안 요소가 없었어요. 초반에 재판부도 우리를 양육자로 보았고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하면서까지 양육자를 우리로 보려고 했고 1심 판결도 우리가 양육자, 2심 판결도 우리가 양육자로 최종 확정. 그런데 의뢰인분이 불안 요소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그 혼인기간 중에 매일 의뢰인분을 깎아내리고 했으면 의뢰인분 스스로도 후기에 남겨주셨더라고요. 나 너무 이제 자존감이 없는 상태였다고. 내가 어떤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말을 변호사님은 잘 들어주실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뭐 상대방이 뭐 직업 자체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는 뭐 이렇고 너는 뭐 이렇고 애를 네가 키우겠냐 뭐 교육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시킬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도 깎아놓으니까 의뢰인분이 일단 불안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양육권 막 끝까지 막 극렬하게 주장해. 그리고 아주 안 좋은 태도가 아이를 만나면 아이한테 너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막 엄마를 비방한다거나 외할머니를 비방한다거나 이런 태도 굉장히 안 좋죠.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을 나의 다른 소중한 사람이 비난하는 걸 그대로 노출되고 들어야 한다는 거. 이건 정서적인 학대 수준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이게 잘못된 행동이란 거 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막 그걸 녹음해서 내요. 본인 스스로.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야.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의뢰인분이. 그런데 의뢰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런 사람과도 몇 년을 사셨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굉장히 평정심 유지가 잘 되세요.
원래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는 있을지언정 그 분노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고맙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우리 의뢰인분은 대부분 그러신데 사실 그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이 사람한테 푼다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날이 서 있어가지고 각종 비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가 않고, 저는 이 소송을 할 때 당연히 객관적인 결과 중요하죠. 재산 수치 중요하고 양육비 중요하죠. 근데 의뢰인분이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을 보면 사건 자체도 그 사안 자체에서는 가급적 잘 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 힘든 과정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 분이면 사실 그 자체로 승소가 아닌가? 이런 분들은 소송 후에도 잘 지내시고 하시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워낙 평정심 잘 유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니까 1심 판결도 2심 판결도 전반적으로 양육권 그대로 유지하시고 잘 진행이 되었죠. 그 상대방은 또 2심을 진행을 하면서 뭐 재산에 대해서도 막 극렬한 주장을 하고, 양육권도 뭐 이런 애 저런 애 각종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되고, 소송도 자꾸 끌려고 하고, 참 의뢰인분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재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러나 저러나 결론적인 액수에서 거의 비슷한 액수를 받으면서 의뢰인분이 뭐 만족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고,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딜 다치든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든 그거를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이게 막다른 길이구나, 내가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 결단을 하셨을 때 정말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의뢰인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도움을 구해주신다면 우리 의뢰인분처럼 소송 중이나 특히 소송 후에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